형님들, 올해도 상추 심으실 준비하고 계시죠? 상추 좋죠? 쌈 싸 먹기에도 좋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데 어떤 작물은 그 수고보다 훨씬 큰 수익을 안겨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요즘 마트 가보셨습니까? 신선한 상추 한 봉지 2,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어떤 풀은요, 한 줌의 삼겹살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강남 백화점 식품관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지나쳐왔던 땅 속의 보물이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몸에도 좋다면 한 번쯤은 심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작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노지 채소 재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엔 더워서 시들고 봄, 가을엔 일교차가 커서 잘 자라지도 않죠. 그러니 그 땅에 남들과 똑같은 작물 말고 귀하고 특별한 작물을 심는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부러워할 만한 채소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황금 작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지만 심어보면 손주들까지 좋아하게 되는 효자 같은 존재들이죠. 잘만 키우면 몸에도 좋고 지갑도 두둑해집니다. 형님들의 텃밭이 올해만큼은 동네에서 가장 부러운 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작물 중 첫 번째는 바로 유럽 상추입니다. 상추는 누구나 익숙한 채소지만 유럽 상추는 다릅니다. 한입 베어 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쓴맛 없이 퍼지는 부드러운 단맛에 누구든 놀라게 됩니다. 특히 일반 상추처럼 잎이 얇고 금세 시들지 않고 잎이 도톰하고 수분이 풍부해서 보관도 오래 갑니다. 서울 용인에서 텃밭을 가꾸는 민수 형님 말씀에 따르면 이 상추 덕분에 동네 브런치 카페 사장님들과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반 상추는 100g에 1,000원 수준이지만 유럽 상추는 3,000원까지 받는 경우가 흔하다네요. 게다가 벌레도 잘 안 꼬입니다. 잎에 기름기가 적고 조직이 단단해서 나방 유충이나 진딧물이 잘 달라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을 치지 않아도 되니 손이 덜 가고 자연 농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죠. 수확할 때도 편합니다. 일반 상추처럼 한 장씩 뜯는 것이 아니라 밑동을 자르면 통째로 수확이 가능해서 훨씬 실용적입니다. 모양도 마치 꽃처럼 아름다워서 텃밭에 놓아두면 지나가는 이웃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정작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모종만 심고 햇볕 잘 드는 곳에 두면 됩니다. 다만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이 적기입니다. 모종은 보통 4월 중순부터 나오며 한 포기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포기만 심어도 한 철에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니 이보다 효율적인 작물도 드물 겁니다. 이렇게 유럽 상추는 맛과 멋, 건강과 수익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작물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작물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번째 황금 작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럽 상추처럼 세련되고 실용적인 작물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자연의 생명력 그 자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보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삼립국화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하지만 한번 심어본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진짜 효자 작물이라고요. 강릉에 사는 순이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20포기 정도만 심었다가 지금은 텃밭 한쪽이 온통 삼립국화로 가득 찼다고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걸 일부러 퍼뜨린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었을 뿐인데 스스로 해마다 다시 자라났다는 겁니다. 삼립국화는 다년생 작물로 한 번만 심으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봄이면 저절로 올라오고 여름엔 무성하게 퍼지며 가을까지도 잎이 싱싱합니다. 번거롭게 해마다 모종을 사서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참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등장하는 삼립국화는 간 기능을 돕고 눈을 맑게 해주며 칼슘 함량이 높아 어르신들의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맛 또한 특별합니다. 쌈으로 먹으면 일반 상추보다 향이 깊고 쑥이나 국화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삼겹살과 찰떡궁합입니다.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되고 살짝 얼려두었다가 겨울에 꺼내 먹어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줘도 되고 비료도 한 해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일에는 서울에 머물고 주말에만 전주 텃밭에 내려오는 지훈 형님도 삼립국화만은 늘 반겨준다고 말합니다. 다른 채소는 다 시들었는데 얘만은 늘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손도 덜 가고 해마다 저절로 자라는 작물이니 귀찮은 걸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선택이 없을 겁니다. 자연의 힘으로 자라나는 이 삼립국화를 보면 텃밭의 시간이 더없이 여유롭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먹는 순간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신비한 약초입니다. 그렇게 땅이 주는 선물처럼 해마다 자라나는 삼립국화의 감동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모두 소중한 약초, 당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형님들처럼 나이가 들면서 피로가 쉽게 쌓이고 혈액순환이 느려진다고 느끼실 때 이 당귀는 그야말로 땅에서 나는 보약입니다. 상주에 사는 철수 형님은 작년에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당귀를 심어봤다고 합니다. 밭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잎은 물론 향까지 너무 좋고 잘 자라서 동네 로컬 푸드 마켓에 조금씩 팔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당귀는 전통 한의학에서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는 약초로 오래전부터 쓰여왔습니다. 특히 잎은 쌈으로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특유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져 고급 한정식 느낌을 자아냅니다. 게다가 당귀의 진짜 가치는 뿌리에 있습니다. 이 뿌리를 말려 약재로 사용하면 킬로그램당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거래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물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하고 비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기질 비료만 주면 되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충도 향을 싫어해 잘 꼬이지 않으니 농약 걱정도 덜 수 있죠. 단, 하나 주의할 점은 모종 선택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쌈당귀는 향이 약해서 효과가 덜합니다. 종묘상에서 1단귀라고 정확히 물어보고 구입하셔야 제대로 된 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잘만 심으면 잎은 2, 3년 내내 따서 먹을 수 있고 뿌리는 2년차 가을에 수확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귀는 작은 화분 하나에서도 자랄 만큼 순하고도 강한 생명력을 지녔으며 잎부터 뿌리까지 모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유럽 상추, 삼립국화, 그리고 당귀까지 이 세 가지 작물을 살펴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농사는 더 이상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생각과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특수 작물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손이 덜 가고 수익은 더 많이 안겨주는 작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익숙한 채소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텃밭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노지 작물 재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고온으로 작물이 쉽게 시들고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잎채소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긴 장마까지 겹치면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꾼 채소들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걸 심는 대신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작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흔하게 있는 채소는 아무리 잘 길러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반면 유럽 상추나 삼립 국화, 당귀처럼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수요는 꾸준한 작물들은 소규모 텃밭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요즘처럼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무농약 친환경 재배가 주목받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신선한 채소를 넘어서 누가 키웠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텃밭에서 정성껏 기른 특수작물들이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는 셈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초의 효능이, 맛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향이, 그리고 가족을 위한 식탁에는 안심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이 작물들. 이제 텃밭은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서 삶의 질을 바꾸는 작은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작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수익 계산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특수작물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텃밭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말 농장처럼 5평에서 10평 사이의 작은 공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상추 10포기, 삼립 국화 20포기, 그리고 일당귀 10포기 정도를 심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 작물의 모종값을 모두 합쳐도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확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유럽 상추는 봄과 가을 각각 한 철에 적어도 10만 원어치 이상을 수확할 수 있고, 삼립국화는 매년 수차례 반복 수확이 가능해 최소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당귀는 잎만 따서 팔아도 3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뿌리까지 수확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해 한 철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수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셈입니다. 물론 더 넓은 땅이나 정성 들인 재배를 통해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심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어떤 이는 배추를 심고 어떤 이는 당귀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익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농사는 더 이상 몸으로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머리로 짓는 시대입니다. 작지만 똑똑한 선택을 통해 건강과 소득, 그리고 삶의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상주, 철수 형님처럼 베란다 화분에서도 일당귀는 자라나고, 작은 마당에서도 삼립국화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형님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작물의 특징과 수익, 그리고 그 가능성까지 모두 살펴보았으니 형님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상추는 맛과 보관성, 그리고 판매처까지 모두 갖춘 실속 작물입니다. 삼립국화는 한 번 심어두면 해마다 저절로 자라나는 자연의 선물이며, 당귀는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 없이 몸과 마음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세 작물은 특별히 큰 땅이 없어도 됩니다. 주말 농장 한 켠, 마당 구석, 아니면 베란다에 큰 화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나만의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작물 대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찾고 싶어하는 작물을 심는 것이야말로 진짜 스마트한 농사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수익을 얻고 손주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자랑할 수 있는 삶.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텃밭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농사는 결국 땅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형님들의 텃밭이 올해는 단순히 채소 몇 포기를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료 한 포대로 이 작물들을 1년 내내 싱싱하게 키우는 토양 만들기 비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귀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형님들의 텃밭에 진심을 담아 언제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